예, 안녕하세요. 한국 클라인펠터 지원 그룹 장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조현입니다. 오늘은 클라인펠터 증후군 환자분들의 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으면 키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키를 구하는 공식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엄마 키 플러스 아빠 키, 남아인 경우에는 플러스 13 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남아의 키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최종적으로 계산식으로 나온 그 키에 플러스 5에서 7cm 정도 더하시면 남아의 최종 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으면 우리가 평균 계산식으로 산출했을 때보다 5에서 7cm 정도 더 크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논문에서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의 평균 키는 186 정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논문에서 나온 일반 XY 남성들의 키가 평균 키가 176이기 때문에 일반 남성들보다 평균적으로 10cm 정도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신 분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 그룹에 속해 있는 클라인펠터이신 분들의 키를 살펴보면 170에서 190대까지 다양한 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족의 키와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 길이 성장해서 키가 갑자기 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장판이 닫히면서 키가 성장을 멈추게 되는데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는 경우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일반 남아 XY 남아보다 적기 때문에 성장판이 좀 늦게 닫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키가 좀 클 수 있다. 그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논문을 살펴보면 사춘기 때 나타나는 이런 그로스 스퍼트, 길이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는 시기가 클라인펠터 남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클라인펠터 남아들은 키가 계속 꾸준하게 크더라. 갑자기 훅 크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큰다. 그로스 스퍼트라는 시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은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염색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X 염색체 불활성화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보통 이제 X 염색체는 Y 염색체보다 유전자를 굉장히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뇌발달, 면역 체계, 혈액 응고 그런 이제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유전자를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고, Y 염색체는 주로 남성의 생식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를 200개 미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 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여성이죠. 여성은 XX잖아요. 그러면 이 생존과 관련된 유전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여성 XX인 경우에는 X 염색체가 하나만 활성화가 되고 하나는 불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X 염색체 불활성화라고 말합니다. 일반 남성 XY인 경우에는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활성화될 X 염색체가 추가로 없죠.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죠. X가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X 염색체가 하나가 불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염색체의 불활성화는 일반 남성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사람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XXY에서 X가 하나 불활성화되면 일반 남성 XY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 여성, 일반 여성 XX인 경우에도 불활성화된 유전자에서 탈출하는 탈주 유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X 염색체가 2개일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필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XX인 여성도 정상 X, 그러니까 활성화된 X 이외에 불활성화된 X 염색체에서 탈출하는 유전자 2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그러니까 1.2배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게 디폴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라이펠트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X 염색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불활성화되고 그 불활성화된 유전자에서도 20%가 탈출을 하게 돼서 역시 1.2배의 X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활성화돼서 탈출하는 20%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서 2배를 갖게 되는 거죠. 활성화된 X에도 있고 탈출된 20%에도 있기 때문에 2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키죠. 크라이펠트 증후군의 키가 큰 이유는 이 탈주하는 유전자, 20%의 유전자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SHOX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보통 X 염색체에도 있고 Y 염색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XX 여성인 경우는 SHOX 유전자를 활성화된 X에서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불활성화된 X에서 SHOX는 항상 탈주 전문 유전자거든요. 탈주하는 SHOX를 하나, 그래서 총 2개의 SHOX를 갖게 됩니다. 일반 남성 XY는 X 염색체에서 하나를 갖고 있고 Y 염색체에서 하나를 갖고 2개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크라이펠트 증후군인 분은 XXY인데 활성화된 X에서 하나, 그 다음에 Y에서 하나, 그 다음에 탈출된 X 유전자에서 또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SHOX 유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뼈를 길이 성장을 시키고 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크라이펠트 증후군인 분들은 결국에 롱다리, 키가 크고 장신에 쫙쫙 뻗은 그런 몸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키가 작으신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사실은 이제 자녀가 키가 작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SHOX 유전자를 하나를 딱 추가를 해주면 자녀의 키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럼 지금처럼 뭔가 부작용 많은 성장 호르몬을 맞는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녀의 키가 커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유전자 치료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라이펠트 증후군이 있으면 왜 롱다리가 되는지 의문이 해결되셨나요? 중요한 것은 크라이펠트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외향적으로 구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곁에서 정상인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며 사회와 국가와 가정에 이바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